만약에 우리가 주변 부분의 망막에는 초점을 뒤쪽이 아니고 앞쪽에 맞춰준다면은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이를 많고 최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근시의 발생과 또 어린이들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드림렌즈하고 마이사이트하고 저농도 아트로핀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드림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근시라는 것은, 정시라는 것은 멀리서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 눈의 각막과 그 다음에 수정체를 통과해서 빛이 황반에 딱 맺히는 걸 정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앞쪽에 초점이 떨어지면은 근시라고 하고요. 이 초점을 뒤쪽에 떨어지면은 원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마이오피아, 하이프로피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근시 유병률이 5세에서 12세 사이에 약 55%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근시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마이너스 6디옵트 이상 고도 근시로 넘어가는 거를 좀 억제할 수 있으면 좋겠죠. 가능하면 고도 근시가 적게 생기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 고도 근시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드림 렌즈, 올서 K 렌즈, 또 OK 렌즈라고 하죠. 마이사이트는 마이오픽 디포커스라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근시로 진행하는 것을 좀 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농도 아트로핀, 저만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드림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렌즈는 이제 하드 렌즈 형태의 렌즈고요. 잠잘 때 렌즈를 끼고 자면은 렌즈가 눈을 각막을 눌러줘 가지고 낮 시간 동안에 렌즈를 빼고 있어도 렌즈 없이도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근시 억제를 50% 정도까지도 할 수 있다. 그 근시 억제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안경을 사용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안쪽장이 길어지는 정도를 50% 정도 낮춰준다는 걸 우리가 논문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파라곤 CRT라는 렌즈 세트고요. 드린 파라곤 CRT 렌즈 세트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은 세트하고 우리가 뭐 이니셜 렌즈 셀렉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파라곤 CR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라곤 CRT 같은 경우는 뭐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두 가지만 제 생각에는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특장점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거하고, 렌즈 두께가 얇아서 착용감이 매우 좋습니다. 단점은 교정 범위가 마이너스 6디옵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 이 렌즈를 사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물감 같은 게 심해서 좀 두꺼운 렌즈 같은 게 착용하기 힘든데, 파라곤 CRT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얇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에 작성된 논문인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결과를 갖다가 수집해 가지고 봤더니 2년 동안 약 50% 정도 안쪽장 길이가 증가한 게 실제로 억제가 되었다. 그리고 작년에 쓰여진 논문인데요. 이거는 드림렌즈하고 근시 억제 안경, 그리고 일반 안경과 비교한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1년 동안 7세에서 14세 어린이 54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평균 안축장 길이를 갖다가 증가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드림렌즈하고요, 그다음에 단초점 안경, 우리 일반 안경이죠. 일반 안경 비교한 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드림렌즈를 보시면 안축장의 증가 평균이 0.2mm 정도, 밀리미터 정도 증가를 했는데, 단초점 일반 안경은 0.38mm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상당히 억제를 잘했다. 스터디 기간 짧지만 1년 동안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 나온 거는 3에서 마이너스 5디옵터 정도 되는 근시 환자가 드림 렌즈를 이용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 렌즈를 이용해서 고도 근시로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드림 렌즈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기전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효과는 주변부 망막의 마이오픽 디포커스입니다. 마이오픽이라는 망막보다 앞쪽을 말하는 거고요. 디포커스라는 건 초점 흐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근시가 있는 사람은 초점이 요 앞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기존의 안경을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안경을 딱 쓰면은요, 우리가 초점이 가장 중요한 황반 부분은 정확하게 초점이 떨어지겠지만 주변 부분 망막은요, 생각보다 그 뒤쪽에 초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로픽 디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로픽 디포커스가 근시의 진행 계속 스티뮬레이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촉진시킨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비슷한 원리가요,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면은요, 이렇게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거리 작업을 우리가 많이 하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것에 의해서도 근시가 진행한다. 그런데 세 번째 그림까지 중심 부분은 정확하게 황반 중요한 부분은 초점 정심 부분에 맞춰주지만 주변 부분의 망막에는 초점을 뒤쪽이 아니고 앞쪽에 맞춰준다면은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근시 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이프로픽 디포커스 상태에서 마이오픽 디포커스가, 그래서 드림렌즈는 첫 번째는 그렇게 마이오픽 디포커스가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림렌즈는 렌즈 자체가 각막을 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각막을 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막의 중심 공률을 다 변화시키죠. 따라서 그것 자체로도 근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 그래서 마이사이트보다도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막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드림렌즈를 끼기 전에 어린이 아이의 각막 모양인데요. 숫자는 K값이라 그래서 각막 곡률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하는 거고요. 일주일 정도 드림렌즈를 착용해 줬더니 마치 스마일 수술이나 라식 수술 받은 것처럼 각막이 평평해졌죠. 눌러진 겁니다. 가운데 부분이 정상적으로 쫙 눌러져 가지고 굉장히 잘 보통 2주 정도 되면 완전히 잘 눌러지는데 일주일만 돼도 아주 잘 눌러져서 굉장히 잘 보인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 눌러주는 것에 의해서도 근시 진행을 일부 억제할 수 있고, 한 가지 팁을 또 드리면은 드림렌즈 같은 경우에 드림렌즈 같은 경우 보통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바꿔줘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가 쓰고 있는 렌즈가 본인한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렌즈를 씌워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정도 씌워준다고 하면은 주말에 하루 정도 씌워주는데 보통 70% 정도는 렌즈가 기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씌워주고 저녁에 착용을 안 하고 잤다고 해도 그 다음날 70% 정도는 크게 불편 없이 괜찮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금 초저녁만 되거나 뭐 오후 정도 돼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 렌즈 도수가 좀 부족한 걸 수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시가 좀 진행해서 렌즈를 새로 바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인트로 생각하고 어린이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렌즈 맞추는 곳에 가서 렌즈 상태를 항상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를 가지고 안과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근시 또는 뭐 고도근시가 될 가능성에 대한 관련된 인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인종이겠고요. 그건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니까 빼도록 하고, 부모님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 다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고도근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후두편하고 패드를 멀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야외 활동이 적은 경우.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게 돼 가지고 근시 진행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2시간 정도. 근데 여기서 꼭 야외 활동을 하면 직사광선을 꼭 직사광선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조명이 너무 어두운 곳에서 근거리 작업을 하면은 또 눈이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또 부적절한 안경 처방. 부적절한 안경이 과기종된 경우에는 또 너무 진행할 수 있고, 거꾸로 전에는 저기종된 경우에 좀 좋지 않을 걸 생각을 했는데 저기종된 경우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안경 처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게 보니까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밖에서 뛰어놀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 그늘에서도 간접 광선을 받더라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눈에 맞는 적절한 안경을 쓰거나, 또는 초등학교 전 아이가 급격하게 눈이 나빠지는 것 같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림렌즈를 하거나, 또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저농도 아트로핀 치료를 하거나 해서 근시 억제를 좀 진행하는 걸 억제를 해서 최소한 고도근시로 넘어가는 확률을 좀 떨어뜨리는 게 그래도 나중에 생활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아이리움안과 최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